네, 현창입니다. 지금부터 블라스터메듀 실전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은 실전 모의고사를 신청한 상태일 것이고 실전 모의고사를 매주 앞으로 보게 될 텐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왜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든 강의가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왜 내가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잘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대로 실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블라썸에듀의 수업 시스템을 보시면 크게는 1대1 담임 수업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보강독해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식 속에서는 학원을 총 2번 오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담임 수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좀 체화시키는 보강독해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쯤 되시면, 고등학교 2학년 말쯤이나 3학년이 되시면 선생님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볼지를 정해준단 말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봐도 된다라는 전제하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야.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근데 마치 얘는 어떻게 느끼냐면 그냥 우리 블라썸에듀의 커리큘럼의 시스템의 이 서브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걸핏하면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좀 시험지 받아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요 정도로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담임 수업, 보강독해 수업,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신청하는 그 순간 얘는 무조건 정규 커리큘럼이야. 알겠어? 빠지면 안 되고요. 1대1 담임 수업 하실 때 빠집니까, 여러분들? 안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면 어떻게 보강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급으로 얘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알겠어? 몸이 조금 안 좋아도 학원에 오시는 거고요. 숙제가 좀 안 돼 있어도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하기 싫어. 오늘 뭐가 있어. 필요 없다고요. 무조건 해야 되는 커리큘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게 기본이야. 신청을 했으면 뭐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무슨 학교 모의고사입니까? 그런 거 절대 없어. 그냥 무조건 매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의고사를 신청한 순간 이제부터는 매주 하나의 완벽한 커리큘럼으로 인식을 하시고 1대1 담임 수업과 그다음 보강 독해 수업을 하는 것처럼 그대로 빠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완벽히 한다는 게 여러분들 시험을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시험지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정말 그날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정말 그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무조건 시험을 본다. 왜냐면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수능과 비슷한 환경에서 좀 불편함을 가지고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시험을 본다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혼자서 집에 앉아가지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되게 편안한 잠옷 입고서 시험을 보는 것과 좀 불편한 상태에서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음성을 같이 듣고 70분 동안 모의고사를 보는 게 다른 얘기라고. 알겠습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제발 좀 가져가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시험을 보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내가 물어봐요. 애들한테 보면은 몇 점 맞았어? 모르겠대. 왜? 채점을 안 했대. 미쳐버리겠어. 반드시 채점을 하시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해설지를 대조하시면서 뭐 해야 됩니까? 비교해 보셔야 돼요. 왜 틀렸는지를 봐야지 그 시험 본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본다는 자체도 의의가 있지. 왜? 수능이랑 똑같은 환경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보는 거니까 연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영어 실력이 올라야 될 거 아니야. 감뿐만 아니라. 그럼 당연히 채점도 하고 틀린 문제를 분석해가지고 독해 인사이드하고 강의에서 들었던 것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지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봤던 시험에서 되게 유의미한 문제를 네 문제 골라가지고 해설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독해 인사이드하고 강의를 들은 상태에서 혹은 듣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전지문을 갖다가 무슨 내신도 아니고 하나하나 내가 분석하면서 내용이 이렇고 정답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다 들었던 독해 강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음 보는 지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게 이 해설 강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보고서 채점을 해. 모르는 거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시면 그 중에 어려웠거나 유의미한 문제들을 네 문제 골라가지고 어휘랑 구문을 같이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웠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독해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일주일 동안 완성했다라고 하시려면 당연히 시험은 응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점과 오답 점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해설 강의까지 들어야지 완벽하게 그 일주일에 그 한 번의 모의고사를 응시하고 준비하고 완성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시험만 딸랑 보고서 채점 안 하고 시험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날리는 거죠. 반드시 여기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왜 보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강의와 수업 때 배운 것을 토대로 수능과 똑같은 환경에서, 이게 중요하죠. 수능과 똑같은 환경에서 70분 동안 보는 것이고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듣기가 들려주는 상태에서 보는 거니까 실력 점검을 매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여러분들 봐, 일주일 동안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시면 실력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게 눈에 안 띌 뿐이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가 사실상 실전 감각인데 실력이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간 중요한 건 시험에서 점수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특히나 세트로 풀어보지 않고 실력만 올라간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게 되면 감이 부족할 때는 실력보다 덜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그럼 친구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내가 블라썸에서 3개월,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점수는 비슷하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실망감을 느끼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팩트는 실력은 올라가고 있는 중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빠지고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실전 감각이 없는겨. 그래서 이 실력을 시험에서 발휘할 수가 100%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실력 대비 안 나오는 거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올라가는 거가 빛이 발해지지 않도록 매주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올려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점수로 승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보시면 그냥 학교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단 말이죠. 매주 하셔야 실력만큼 감이 따라오는 건데 그냥 실력만 앞서가는 것이고 감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구문이 잘 뚫리고 단어가 올라왔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은 자꾸 좀 비슷한 느낌으로 시험을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시험장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매주 학원 모의고사 일주일마다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안 되는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시키고 감을 끌어올려가지고 실전에서 잘 보자고요. 아시겠습니까? 1년만 매주 시간을 조금씩 투자해가지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무조건 개꿀이야, 여러분들. 진짜로. 원래는 조금 이전에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에는 이거 없었다가 정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 매주 훈련을 했을 때 이거는 이 수업과 보강 수업과 그것을 정말 다 아우를 수 있는 정말 좋은 커리큘럼 중에 하나이다. 근데 애들이 시험 응시도 빠져. 오답 점검 개판이야. 강의들 왜 들어가는지 몰라. 안 들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떨 때 하고 컨디션 좋으면 하고 하기 싫은 날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신청을 하는 순간 무조건 일종의 하나의 커리큘럼이, 알겠어? 1대1 담임 수업, 그 다음에 보강 수업을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커리큘럼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빠지지 말고 내가 실력이 매주 열심히 공부해서 올라가는 만큼 감도 그만큼 따라 올리는 것이고 실전 감각도 올리는 것이고 그 분위기도 계속 느끼는 것이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독해적인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찍을 때 마치 이것을 독해 수업을 처음 보는 친구가 본다라고 생각하고 찍습니다. 매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독해 인사이드 강의를 다 들은 친구들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감을 좀 되살리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듣고 있는 친구들은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이 되실 거야. 아시겠습니까? 심지어 듣지 않은 친구들, 그러니까 그 독해 인사이드 듣지 않은 친구들도요, 요걸 들으셔도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정도로 꼼꼼하게 해설을 해드리니까 반드시 해설 강의까지 들으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전짐은 다 해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 4개의 문제만 하더라도요, 전반적인 그 중요한 문제 유형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매 회차 다른 유형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매주 공부만 하시면, 시험 보고 강의만 들으시면 여러 가지 유형들 다 공부하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블라썸의 독해 커리큘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모의고사를 보고 계신 분들은 뭐를 들으셔야 되냐면 요것을 들으시면 좋아요. 요것을 듣고 계시거나 앞으로 들을 예정이거나 다 들으셨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최소한 요거는 듣고 오셔야 되지 모의고사를 보는 의미가 생깁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안 들었는데 모의고사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선생님들이 판단했을 때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듣게 되실 거고요. 이 독해 인사이드아웃 수능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결을 맞춰가지고 해설 강의에서 그대로 네 문제를 해설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험지를 풀어보고요. 다시 점검을 하고 내가 그 방식대로 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요. 그 다음 해설 강의를 보시면 나와 결이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거 한 주 한 주 실력이 안 늘려야 안 늘 수가 없는 건데 대충 시험 보고 시험 안 보고 시험지 가져가고 채점 안 하고 해설 강의 안 보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정말 이게
야,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블라썸에 왔으면 이거를 이용해야 블라썸의 시스템을 다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진짜 블라썸 시스템이 한 70%, 80%도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다고. 알겠어? 당연한 얘기거든요. 신청하면 시험 봐. 채점 해. 궁금하지 않니? 해석 강의 들어.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40회 이상 봅니다. 원래 1년이 52주인데요. 내신을 4번 보지 않습니까? 그 내신 보는 주, 그러니까 3주 정도 해가지고 4번 정도는 시험을 안 봐요. 그러면 요 52에서 11을 빼면 40회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호 한 3회 정도 되는데 요 정도를 매주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게 끝나면 파이널까지 가가지고 요걸 그대로 독해 수업을 그대로 끌고 가가지고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이어져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매주 하는 것이 이 실전 모의고사니까 여기서 독해 강의에서 들었던 것을 그대로 체화시켜가지고 연습하는 훈련,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게 우리 블라썸의 뒤에 모의고사 커리큘럼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앞에 있던 요 기본적인 독해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등급급치기 모의고사 커리큘럼을 같이 좀 이용해가지고 확실하게 문제풀이에 대한 감과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해설 강의에서 그동안의 독해 커리큘럼의 결을 유지한다고요. 독해 인사이드 아웃 유형편이든 수능편이든 라스트 스퍼트건 파이널이건 전부 다 같은 결을 유지해서 일관된 풀이법을 가지고 매주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체화시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독해 수업을 한번 듣는다라고 해서 강의를 한번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매주 똑같은 방식으로 체화를 하고 다른 문제들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실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훈련을 매일 하시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독해 강의는 그러니까 책이 한 권이고 한 번 들으면 거의 끝 아닙니까? 근데 모의고사는 다른 문제들로 매주 연습할 수 있으니까 개꿀이야 진짜로 이거. 안 그러니 여러분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독해 커리큘럼에서 배웠던 것을 매주 다양한 문제들에 체화시켜보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 10주차, 1주부터 시작해서 한 10주 되시면 쟤 또 똑같은 얘기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실력이 올라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쟤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저 얘기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실력이 올라가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실전 모의고사. 그런 다음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해설 강의와 오답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4문제 있잖아. 그 문제를 싣고요. 이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유의미한 문장을 뽑아내가지고 거기에서 어휘 포인트와 구문을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인원이야. 어휘와 구문과 독해를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이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 학원에 있는 어떤 강의들보다도 정말 아주 효율성이 정말 극짱이야. 그냥 알겠어? 뭐라고 내가 표현이 안 되네. 개쩌는 수업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21번이 이제 함축적 의미 추론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바로 어떻게 푸는지, 지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에 대한 해설을 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문장 하나를 골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구문적으로 하나 해석하고요. 구문을 뚫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와 구문이 같이 가는 수업이다. 그리고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푸는지 풀이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네 개의 문제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 때 어휘 정리하고 구문 정리하고 독해까지 이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올인원이구나. 그래서 어휘와 구문과 독해가 하나에 들어가 있는 수업이 요 블라썸 에듀 실전 모의고사 해설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0과 1의 차이라고 하죠.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청을 하셨으니까 하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야. 근데 요 1에서 0.5가 될지 아니면 3, 4가 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시험 보는 시간대에 딱딱 맞춰가지고 응시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채점하고 오답 분석하시고 해설 강의까지 보고. 됐습니까? 독해 강의를 들었으면 그 강의에서 배웠던 것이 적용이 되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면 엄청나게 실력이 올라가실 거라고요. 실력뿐만 아니라 실전 감각이 같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점수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겠다라는 게 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슨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빠지지 말고 하나의 정규 커리큘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1대1 담임 수업 하는 것처럼 독해 수업 하는 것처럼 선생님과 대면하는 수업인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지면 안 되는 수업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매주 1년만 딱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힘든 시기이겠지만
끝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 동안 후회 없이 한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시고 좋은 결과를 꼭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